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자박물관 청자하고 차 관계를 이렇게 펼치는 전시장에서 선생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글쎄요, 옛날 생각나네요. 네, 이렇게 맛있는 또 차를 우려주셔서 지금 마셔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먹는 그런 녹차하고는 전혀 맛이 다르고 뒷맛이 아주 달고 좋습니다. 향도 그렇고요. 네.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 차를 연구해 오시고 또 저는 저대로 청자를 공부한다고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보면 지금 고려시대 청자들의 형태라든가 뭐 기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벽화라든지 회화 자료에서도 송하고 요나라, 뭐 금나라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미 고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기형, 기종을 갖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고려도 이런 차를 마시거나 하는 부분에서 동아시아적으로 굉장히 같은 맥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차가 조금 그것과 다른 고려만의 어떤 특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성될 때도 그렇고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 와서 사실은 그 목적이나 활용은 거의 유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나라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 그 자연 환경, 거기에 따라서 형성된 기호 때문에 같은 듯하지만 다른 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것이 바로 고려만의 특색을 갖춘 차의 유형적인 형태의 특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실 때 편리하고도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순선한 차 맛의 향기라든가 기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아낼 것인가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시대 때는 더군다나 가루차를 애용했던 시절이고 또 거품을 마신다는 것 때문에 그 송이나 고려가 기형의 문제는 거의 비슷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차를 기울여서 목으로 남길 때 그 각도라든가 이런 것은 가루 또 거품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차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 형태의 어떤 유용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특별히 저는 그 선에 대한 문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차그릇을 만들 때 그 송대나 이런 데에 차그릇을 만들 때 선과 고려에서는 좀 다르다. 그리고 색깔에 대한 취향에 대한 문제도 담론의 여지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차에 대한 인식 또 미감이 방연된 거기 때문에 차에 있어서도 고려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했던 맛의 세계가 있고 선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 사람들은 맑고 향기로운 차를 선호했고 그래서 특히도 맑은 세계를 더 지향했기 때문에 이 차그릇에서의 그런 색감에서도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마 중국 송대와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칫 그 그릇이랑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의 관계를 잊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지역마다 자기들의 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도자기의 어떤 색깔이나 형태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워낙 한학을 오래 하셔서 차에 대해서 시라든가 뭐 문집의 내용 같은 것도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직접 다원을 갖고 이제 차밭을 해서 차를 재배하시고 차를 재달을 하시잖아요.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제 오랫동안 고려의 차를 복원하고 우리의 전통이 뭘까, 차의 전통이 어디 있을까 고민해 오셨는데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차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말 79년서부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착안한 것은 이제 초이스님의 제다법을 그 외정 시기에 살았던 대흥사에 주지했던 응송 스님으로부터 배워서 그것이 이제 저에게 전승이 됐는데 제가 이제 고려의 이 제다 방법이나 이런 거에 주목한 것은 우리가 제다에 있어서 입차를 제다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 고려시대 때의 단차를 제다하는 방법의 원리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기호했던 형태가 달라졌을 뿐
제다가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나 가치는 동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응송 스님이 저한테 전해준 차를 한 35년쯤, 올해 이제 41년째가 되는데 35년쯤 하면서 아, 이 제다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간파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다구의 완성이라든가 차품의 완성이 완전한 고려적인 어떤 색채를 갖췄다고 보았던 고려시대의 차문화를 제다면에서 복원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5년 전서부터 이 고려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원은 문헌적인 고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가 상당히 고민됐는데 그 이유는 고려시대의 문헌이라는 거가 대부분 시어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의 공정 과정을 전 과정을 이렇게 노출해서 서론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송대의 대관다론을 주목했고, 그 다음에 송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그런 제자의 방법론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부터 천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문화의 특성은 조금 달라진다 하더라도 차를 만드는 공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송대의 차에 대한 벤치마킹이냐 이게 아니고 절차나 제대의 공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 공정상의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절차에서 요점 정리를 해준 것은 고려차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요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고려차를 복원하기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저는 고려시대가 다시 복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가 차문화에서 송이 이제 당나라 때 정신 음료로 이렇게 그 품격을 올려놓은 이후에 12세기 휘종은 백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의 차가 예술적인 차로 승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송과의 교류를 이렇게 통해서 유기적으로 그런 기술이나 그런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고 이것이 차가 고려에서는 이미 차 전문가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들여오면 금방금방 적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송이 새 차를 만들고 새 문화를 차에 있어서 향유를 하게 되면 고려도 바로 이어서 그 문화를 향유했던 동시대의 문화를 향유한 시대다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선생님도 뭐 저한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청자를 공부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차를 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돌자사 전공자들하고 네. 차문화 전공자들하고 이렇게 사실 융합 학문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했어요. 네, 심도 있게 별로 말씀을 못 나누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오늘 이제 서로 비로소 도자기, 그다음에 고려시대의 청자와 차에 대한 얘기를 담론하게 돼서 이거가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그래서 특히도 이제 청자류든 백자류든 이런 도자류의 전공자들이 차문화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차 그릇을 복원하고 차를 연구하면서 제일 이렇게 궁금했던 것은 제일 먼저 송대의 흑유잔이라는 것이 휘종 이후에 이제 거기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예술미를 가장 극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도자기류였죠. 차그릇으로서는. 물론 그것이 뭐 무대까지 걸쳐서 유행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찻잔이 고려에서도 똑같은 12세기 후반에는 백차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그릇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고려에서 이런 흑유 비슷한 찻잔이 생산됐는가 이런 것들이 참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 흑유잔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중국에서는 생산지가 뭐 하남성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복건성이라든가 그래서 복건성의 건요, 또 하남성의 정요 이런 데서 이제 검은색 자기들이 많이 생산되고 또 정요 같은 데서는 흑유 외에도 이렇게 자주색, 홍시 색깔 나는 좀 붉은색 나는 그런 찻잔도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찻잔하고 거기 이제 거품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 색의 대비를 이제 시각적으로 즐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려에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요.
뭐 해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강진에서도 일부 있고 몇몇 지역에서 그 유약에 혹은 표면에다가 철분이 많은 안료 내지는 그 유약 성분을 입혀서 그릇을 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분명히 그런 흑요 다원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국내 유적에서 뭐 개경이라든가 이런 데 고분해서 중국산 그 정효에서 만든 흑정이라고 하는 검은 자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품이나 혹은 고려가 생산한 것들 모두 다 검은색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비색작인데 거기다가 그 동을 입혀서 완전히 그 짙은 자주 색깔 유약을 입힌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동유로 그런 걸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비중은 작지만 그런 데 대한 미학적 추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미감 면에서 흑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선호됐을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건효잔이나 이런 것이 송대 유행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모방을 했을 수 있는데 그거가 청자만큼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을 갖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미감이 그런 검은 잔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차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검은 잔에다가 그렇게 동을 칠하게 되면 차가 쓴 경향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선호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부었는데도 그런 맛이 쓰거든요. 우러나나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휘종께서 그러한 흰색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흰색과 차의 하얀 거품과 그 잔의 검은색의 그 흑백의 미감에 선호해서 그런 잔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었어도 그런 잔이 아주 오랫동안 유행되지 않았던 건 그런 단점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도자기에서는 사실 검은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혹시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고려에서 발달한 것 중에 나전 칠기류가 칠기들을 쓰잖아요. 칠기는 아무래도 이제 검은색 오칠을 하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으로 보여서 그게 뭐 찻잔으로 많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완전히 그런 검정색에 대한 미학적 어떤 그런 선호가 없었다고는 생각은 안 돼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중이 적고 해서 찻잔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청자나 이런 게 훨씬 더 선호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검은색의 잔들이 차 잔이라고 하는 생명성이라는 것은 차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향, 그 다음에 색깔이라든가 맛을 오래 보존해주고 또 하나는 온도 보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요가 유약이 두꺼워진 이유였었던 건데 청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유약 시유에 대한 두께를 조절해서 상당히 거기에 그런 과학적인 그런 잔들의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규보의 그 남행 월일기라고 하는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사포 성인이 이제 원효세사께서 거기에 이제 수행을 하실 때 차를 올리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없어서 그냥 지팡이로 이렇게 뚫었더니 물이 쏟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이제 하나의 일종의 뭐 이런 그 이야기로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제로 이규보가 거기를 원효방을 가보시고 거기 어떤 그 늙은 승려가 수행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다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규보가 거기를 갔을 때가 이분이 이제 전주목의 사록 겸장 서기로 계실 때 거기를 쓰니까 그게 이제 13세기 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자라고 하는 거가 제가 알기로는 이 13세기가 되면 완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이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라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자의 유형이 그 승려가 썼던 유형이 왕실에 썼던 것과 승려들이 썼던 것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아니면 특징적인 요소가 뭐가 다른 게 있는지 그거가 좀 궁금해서 워낙 뭐 밝은 유물을 많이 보셨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렇게 면밀하게 그 차이를 구분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해물이고 만이라고 하는 한 10세기하고 이규보가 살았을 뭐 13세기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초기의 완의 사이즈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커지는 그릇, 발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크기의 그릇들이 훨씬 많아지는 그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결국 용량이 좀 커진 그릇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다 이렇게 벌어지는데 또 그 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이렇게 좁은 잔들, 이렇게 통 모양으로 생긴 잔들, 이런 게 또 나타나서 조금 차의 종류도 약간씩 13세기쯤 되면 변화가 생기고. 네, 그 질문 아주 네. 잘 좋은 질문이라고 용량도 생각하는데, 뭔가 달라지지 용량은 이제 않나 좀 싶어요. 커졌다고 네, 생각이 네. 되는데, 이제 거품의 밀도를 크게 하려면 이게 네. 잔이 좀 요 외연이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형 변화가 저는 있었으리라고 그럼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거품을 네, 일으키는 근데 걸- 거품을 내기가 조금은 편리한 거예요. 지금 크니까.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에서 만든 다선은 안에가 내구가 있어서 네. 거품을 내기에 좋게 돼 있지만 옛날에 송대 고려에서 유행했던 다선이라는 건 길쭉해서 네. 그냥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연이 거품의 밀도를 더 잘 내기 위해서 이게 좀 애연이 커졌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발이라고 하는 형태는 거품을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게 오므라들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 각도는 유지됐는데 네. 형태가 좀 커지죠. 커졌을 예. 것이다. 지금 이제 장 교수가 질문하신 잔의 형태들이 우리가 네, 많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벌써 송대도 11세기에 산차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다법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가루를 내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12세기에 서궁의 고려도경을 보면 탕이라는 말이 그렇죠. 나와서 네. 이것은 아마도 이런 덩이차를 우려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지금 맑은 차를 그렇죠. 마시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용도의 뜨거운 차를 마시는, 그러니까 네. 우린 물을 마시는 탕법도 같이 공존됐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그런 것 합니다. 같습니다. 확실히 네.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네. 그런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송대 제다의 유행은 바로 고려에 전해져서 네. 능가하는 고려색을 띠게 됐다고 저는 네.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송에서는 산차를 만들어서 가루를 냈지만 고려에서는 이런 덩이차나 산차를 탕으로 만드는 기법들, 네. 탕법이 그런 나름대로 개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뭐 한없이 말씀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대화를 나눌까 합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청자와 차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또 이 기회에 선생님 다시 뵙게 되고 이참에 또 차를 우려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청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상호간에 이런 그 융합적인 연구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릇과 또 안에 담기는 음식, 음료의 관계, 이것과 연관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차도 많이 계속 만들어 주시고 네. 또 고려 차를 복원하는 일에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좀 따라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네. 이 고려차를 복원을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 아름다운 고려 시대의 차가 현대에도 그 문화의 결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고 또 이거가 퍼포밍의 이 폼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훨씬 가시성이 좋아서 좋기도 하고 우수하고 그리고 네. 굉장히 고급진 문화고 네. 볼거리가 많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차의 질에 대한 문제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를 연구를 이 제다에서도 또 고려사 차문화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좀 더 연구를 좀 세밀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고려차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의 결을 현대에 와서 우리도 좀 수준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네. 또 옛날 사람들이 이제 많은 문헌에서 특히 또 그분들이 읊었던 다시에 보면 차 한 잔을 마시고 그렇게 감격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실제로 많은 미사오구를 써서 네. 노래했다면 그런 차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에는 남아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장 교수가 얘기하신 대로 이 그릇이라는 것은 차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 요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쓰임새라든가 또 고려든 우리나라 도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세계, 그 다음에 미감 같은 것들이 또 차와 이 연관해서 연구가 되면서 훨씬 더 그런 세계들을 깊숙이 이해해서 그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네. 좀 이용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의 그 오래된 고려시대 차의 현재적 의미까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반갑고 만나 뵈어서 좋았습니다. 가끔 만나서 같이 담론을 좀 해봅시다. 네, 네, 네. 오늘을 고맙습니다, 계기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